최대한 편하게 네. 1시간 들고 있어야 되니까. 어이구. 이렇게. 이거 뭐 나한테 태워달라는 느낌인 거잖아. 저. 아, 이거 시작은 좀 하고 갈게요. 나 좀 찍어줘요. 좀 조절해요. 아, 이거를. 네. 네. 됐습니다. 아, 이 정도 좀 더. 네. 됐습니다. 이렇게 하시네요. 안녕하세요. 작가 반지상입니다. 오늘 또 제 교육생께서 명도를 완료하셨습니다. 선생님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선생님이 카메라맨을 갑자기 하게 되셨는데, 오늘은 시간 관계상 선생님 지금 퇴근하고 오셔가지고 또 의도한 것처럼 차를 안 갖고 왔다. 이 먼 곳까지 오는데 그럼 그런 나보고 건가요? 태워달라는 그런 느낌이라고 건가요? 들어서 거리가 좀 되니까 우리 이동하면서 얘기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아유, 저도 아유, 고맙습니다. 선생님. 네. 우선 여기 위치가 어디예요? 여기는 포천시 선단동입니다. 포천의 선단동, 이 외진 곳까지. 서울보다 북한이 더 가까운 여기까지 또 낙찰을 받은 그 사연 궁금한데, 우선 선생님 소개까지만 하고 우리 이동하면서 갈까요? 너무 네. 그렇게 그거부터 소개 좀 해줘요. 아, 네. 네, 저는 30대 중반 무역 선생님, 회사에 잠깐만, 다니고 선생님 미안해요. 이거 소리 나니까. 네, 저는 30대 중반에 무역 회사를 다니고 있는 회사원입니다. 일본어가 더 편한가요? 말투가 좀 남아 있네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 부분은. 농담한 거예요. 그렇게 되고 수업을 들은 지는 4개월 정도. 그럼 이거 끝나고 얼마 안 돼서 낙찰 받은 거죠? 네, 낙찰을 3월 말에 받았으니까. 3월 말에 받았고 지금이 6월 초니까 4개월 만에 명도한 거예요? 네, 그럼 시간 좀 걸렸다는 생각도 좀 드네. 명도에 좀 시간이 걸렸는데 낙찰 받고 4개월이면 수업 들고 나서 4개월. 아. 수업 들고 4개월. 낙찰 받고 나서는 2개월. 그럼 엄청 빨리 한 거지. 네, 2개월 좀 안 됐습니다. 와, 그 2개월 만에 명도하고 집 컨디션이 이 정도로 훌륭하게 첫 번째 명도한 거잖아요. 네, 역시 목소리부터 범상치 않은 분이구나 라는 감사합니다. 생각이 좀 들고, 선생님도 부동산에 대한 경험이 누구보다 되게 많잖아요. 뭐 제 나이 때 비하면 적은 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집도 누구보다 많잖아. 아, 그런가요? 네, 그거는. 선생님 얘기는 조금 이따가 듣는 걸로. 우선 집부터 한번 봐요. 이 집 연식이 언제예요? 2003년에 준공된 빌라입니다. 2003년. 네. 이거는 거의 역대급이야, 내 생각에. 거의 2003년 연식을 본 거에서 이렇게 튼튼하게 잘 지어져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집은 진짜 손 꼽는 것 같아요, 선생님. 이번에 명도하면서 이렇게 집 상태가 좋을지는 좀 생각지 그러니까. 못했습니다. 이렇게까지 좋을지는 몰랐습니다. 네. 수리를 뭐 할지 봤는데, 저도 여기 오는데 2시간 걸려서 왔는데 지금 본 거는 한 10분. 후다닥 봤습니다. 보고 할 게 없는 것 같아서. 그렇죠. 네. 도배는 뭐 무조건 하는 거고. 네. 그렇죠? 천장도 깨끗해요. 벽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장판. 거실 바닥이 빨간색, 색깔은 좀 마음에 안 들긴 한데 네. 바닥 컨디션은 괜찮아. 또 그래서 이거를 장판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이 좀 많이 됐습니다. 네. 바닥이 좀 고민스러운데, 바닥이 데코 타일로 붙어 있더라고요. 네, 그렇더라고요. 컨디션은 괜찮으니까. 틈이 좀 벌어져 있었긴 했는데, 근데 색깔이 너무 튀어서 들어오는 세입자분들이 그 색을 보고 좀 깜짝 놀라지 않을까? 학교 앞이어가지고 네. 젊은 사람들이 세입자로 들어올 가능성도 좀 있으니까 네네. 제가 색깔 때문에 바꾸자고 권장을 잘 안 하는 편이긴 한데, 네. 이건 거의 앞뒤를 쫓는 느낌이 좀 네. 풍수에는 좋을 것 같은 바닥재이긴 한데 요새 스타일이랑 안 맞으니까 어차피 방 쪽에 장판을 해야 되니까 애완동물 키우고 네. 그러셨던 모습들이 냄새도 나고 하니까 네. 쉬도 네. 싸고 그래 네. 모습들이 보여서, 거기 하는 김에 거실 전체랑 방 전체적으로 장판으로 교체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리고 페인트는 우리가 안 들어와도 될 것 같으니까 체리색 몰딩 같은 거는 우리가 건들지 않을 거잖아요. 네. 장판하고 벽은 밝은 색으로 두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 네, 장판을 밝은 색으로 하면 되지 않을까? 네. 그리고 벽면 쪽에 물자국이 조금 있긴 한데, 저기는 어떤 집이든 고질병이 조금 있으니까 큰 누수는 아니니까 혹시라도 세입자 받고 나서 추후에 보완하는 방향으로 저는 갔으면 네. 좋겠고, 전에 계셨던 분이 돈을 쓴 흔적들이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선생님. 네, 실제로 돈을 많이 본인 입으로는 많이 썼다고. 그런 느낌이 좀 드는 것 같아요. 네. 현관문 바닥에도 이거는 원래 네. 바닥 돌로 이렇게 돼 있는 게 돈을 쓴 것 같진 않은데 네. 튼튼한 집이라는 증거라고 생각도 들고, 신발장도 새로 했고. 네, 그죠? 신발장도 거의 새 거고. 그거 하면서 싱크대까지 네,
싱크대도 정성스럽게 쓰셨구나라고 느껴졌는데 네. 막 장판까지 이렇게 칸칸이 이렇게 네, 깔아놓고 쓰시는 게 되게 소중하게 쓰셨구나라는 느낌을 좀 받은 것 같고, 화장실을 새로 한 건지까진 모르겠는데 타일 상태랑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화장실도 그냥 청소만, 수전 있는 부분만 네. 덜렁덜렁 하니까 네. 그것만 바꾸는 걸로. 옆에 보니까 건수기는 작동이 되는 건가요? 네, 잘 됩니다. 네. 잘 돼요? 네, 그래서 명도 할 때 그분이 떼갈까 말까 고민 많이 하셨는데 네네. 떼다가 괜히 더 큰 사고 날 것 같다고. 네, 저도 뭐 있어도 괜찮고 없어도 괜찮고 하니까. 그럼 저건 일단 살려놓는 걸로. 마이너스 될 부분은 아니니까 작동되고 하니까. 네. 저런 거 뒀다가 나중에 고장나고 그러면 고쳐달라고 세입자가 하는 아. 경우도 있어서 네, 떼는 게 더 귀찮다는 생각도 들어요. 거실 화장실은 수전만 교체하는 걸로 가고, 네, 나머지는 거실 등이 좀 마음에 안 든다. 네. 뭐가 어떤 게 마음에 안 드는 거지? 작동도 잘 되고 그런가요? 밝기도 좀 밝기? 환하고 LED로 돼 있고 작은 등도 아니고 큰 편이거든요. 이건 거실 등 딱 저 사이즈가 맞아요. 아, 근데 좀 그런가요? 마음에 안 들었던 게 조금 더 세련된 스타일? 선생님 오늘 패션에 대해서 이렇게 안 보여드렸던 게 아쉽다는 생각이 좀. 근데 난 수업 시간에도 좀 느꼈는데, 네. 선생님 옷 입으시는 거나 헤어스타일이나 패션에 남다른 감각이 있으신 분이구나. 이 색감 같은 거, 이런 거 관심이 좀 많으신 분인 느낌이 좀 들었거든요. 옷에 좀 관심은 많은 것 같습니다. 역시 그런 분이어서 네. 그런가? 과한 화려함이 느껴졌나 봐요. 네, 작가님 말씀하신 대로 그냥 스타일적으로만 보면 모르겠지만 기능상의 문제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그럼요. 그대로 두고 쓰고, 나중에 혹시 세입자가 얘기가 나오면 아유. 모를까. 저거는 말도 안 끊을 부분이라고 저는 그런가요? 생각은 들어요. 네. 예전에 살던 집도 정확히 저런 등이 오. 거실에 달려 있었는데 전혀 그런 생각을 안 하긴 했는데, 네, 근데 뭐 선생님이 정 돈을 쓰고 싶다 그러면 바꾸셔도 저는 상관없을 것 같고, 약간 밋밋한 민무늬 같은 걸로 생각을 하시나 봐요. 네, 밋밋한 매립으로 돼 있는. 매립은 못해요. 아, 매립은 못하지. 기존이 매립이 돼 있어야지 매립을 쓰지 않나? 선생님도 부동산 경험이 또 많은 그런가요? 사람이어서 아닙니다. 제가 좀 조언하기가 조심스러웠다는 아닙니다. 생각도 드는데, 네, 그 목공으로 마감이 돼 있어야지 매립을 할 수 있지. 부착식으로 튀어나오는 등은 달아야 될 것 같은데 저거는 나라면 안 바꿀 것 같아. 근데 색감이 남다르신 선생님은 한번 생각을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인건비까지 하면은 싸게 하면 15만 원, 20만 원? 그 정도 네. 하면 바꿀 수 있으니까 뭐 20만 원 정도야 뭐 선생님 반나절 일하면 벌 수 있는 돈인데 뭐. 네,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라면 안 바꾼다. 그리고 안방에 달린 화장실도 네. 약간 지저분하긴 해서 얘는 뭘 바꾼다고요? 변기랑 세면대. 변기랑 세면대만 네. 바꾸면 타일 상태는 얘도 좋고, 네. 진짜 괜찮은 집이라고 네. 생각한 게, 보통 아파트 방에 딸린 화장실은 크기가 얼추 요 정도 네. 되는데 빌라에는 이렇게 크게 안 달려 있는데. 저 변기만 딸랑하나 이거. 맞아. 거기 세면대까지 이렇게 네. 또 달려 있어서 괜히 돈이 더 들어가는구나 라는 생각까지도 드는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그래서 거기는 변기랑 세면대만 교체하는 걸로. 변기 세면대는 인터넷에 이렇게 시공까지 해주는 업체가 있더라고요. 하면서 수정까지 사진 찍어가지고 네. 추가로 이렇게 시공 맡겨도 괜찮을 것 같은데, 네. 혹시 요 근처에 가격이 비싸다면 네. 나는 그렇게 하는 것도 저렴하게 하는 방법인 것 같아서 네. 그거 하고 나머지는 할 거 없잖아. 그리고 여기는 수리 들어가는 게 많이 없으니까 입주 청소는 한번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네. 좀 들어요. 그러면은 이거 다 하면은 도배장판이 한 150에 변기 부속 바꾸는 것까지 해서 200에 콘센트 아까 전등 혹시 그런 거 손 본다 하면 네. 250에 250 항상 변수가 나오니까 한 300이면은 수리 다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 아래로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선생님? 다 해서요. 다 하면은 그거밖에 없을 것 같은데? 도배장. 청소까지 해도 300 될 것 같은데? 청소비는 요새 인건비가 좀 올라서 저 면적이면 한 30만 원이면 저렴한 편이더라고. 네, 선생님 입주 청소 또 많이 했잖아요. 2번밖에 안 해봤는데. 그래요? 네. 그것만 하면 되겠네. 300선 안에서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럼 네. 수리는 딱 이 정도만 보면 될 것 같고, 네, 그러면 경기도 포천 선단동, 이 포천의 중심가라는 거죠. 굉장히 핫플레이스.
중앙에 있습니다. 완전 시골인 줄 알았는데 네. 괜찮은 지역이다 계속 강조하시더라고요. 네. 선단동에 2층 빌라 네. 전용 면적이 몇 평이에요? 서류상으로는 58제곱, 그러니까 아파트 딱 한 25평 정도 전용 음. 면적인데 실제로는 좀 더 크게 그러니까요. 느껴지더라고요. 방 같은 것도 다 확장이 좀 돼 있는 것 같더라고. 발코니 거기가 확장이. 돼 있어서 거의 아파트 한 30평대로 봐도 뭐 이상하지 않을 정도? 34평까지는 아니지만 30평 같은 혹시 낙찰 가격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낙찰은 7,617만 원. 7,617만 원. 네. 그러면 편의상 7,600으로 네. 할게요. 혹시 대출도 받았어요? 네, 대출을 받았습니다. 네. 대출 때문에 사실 고민이 많긴 했는데 선생님 누구보다 부채가 또 많은 사람이잖아요. 네, DSR 기준이 이미 넘어서 네. 낙찰을 받아도 문제 있지 그렇죠. 않을까. 좀 걱정을 많이 했는데 네. 그래도 어렵게 대출해준다는 곳이 곳이 있어서 대출은 혹시 얼마 받았어요? 대출은 4,800 받았습니다. 4,800. 네. 대출도 잘 받았고 선생님도 다주택자잖아요. 네. 다주택자고 대출도 많은데 잘 받은 거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그 은행 아니면 해줄 곳이 없었기 때문에 네. 선택할 수 있는 게 많지는 않았다는 생각도 또 들어요. 그래도 뭐 선생님이 고민할 거는 그 은행의 조건을 따지는 것보다 해주냐 마냐가 더 중요한 부분이었으니까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조건은 좀 어땠어요? 금리가 사실 좀 높았습니다. 아 네, 그래요? 높아서 6.4%? 아. 6.4%? 아. 금리가 요새 치고는 네. 센 편이긴 하다. 다만 변동 금리니까 그 은행은 네. 변동이죠. 네, 맞습니다. 아, 그래서 그랬구나. 변동이니까 앞으로 금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렇죠. 얘는 좀 내려갈 가능성도 이제 크기 때문에 상환 기간은 30년 그리고 원금 상환 네. 이조건으로 했습니다. 네, 원래 은행에서 대출을 적극적으로 해줄 상황이 아니었는데 네. 내가 조금 네. 부탁을 해야 되잖아요. 네, 해달라고. 그러다 보니까 은행이 배짱을 부렸다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그럴 때는 원리금 균등을 잘 안 주더라고. 해주는 대로 하는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래도 대출이 잘 나와서 네.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대출도 그럼 잘 받은 거고 입찰가 쓰시는데 네. 약간 힘을 줬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이게 감정가 대비 몇 프로에 받은 거죠? 90한 2% 3% 정도? 결국에 우리는 수익률로 판단을 하는 거긴 네. 한데 그렇게 힘을 준 만큼 집 컨디션이 너무 괜찮아서 네.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생각보다 너무 좋았어요. 네. 또 기존 채무자께서 수리도 조금 해놨고 많이 해놓으셔가지고 그래 많이 한 거지 네. 이 정도면. 그래서 92% 3% 네. 써도 결과적으로 다행이라고 생각이 좀 드는데 네. 선생님 기준에서 입찰한 거긴 하지만 그래 약간 힘을 줬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좀 저희- 회차를 많이 했나? 아니요, 폐찰은 한 네. 3번 했고요. 근데 이 집은 딱 느낌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이 집은 꼭 받아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좀 강했고 포천이긴 하지만 나름 네네. 위치라던가 집 겉면이라던가 네네. 이런 여러 가지 봤을 때 좀 마음에 들었나 보네. 마음에 들어서 좀 네. 힘을 줘야겠다는 생각. 좀 욕심을 냈네요. 네. 그리고 폐차를 많이 해본 건 아니지만 네. 폐차 해볼 때 느낌이 생각보다 높은 가격에 다들 받아가시더라고요. 맞아요. 이게 네. 만만치는 않아요. 뉴스에는 반값으로 산다느니 뭐 이런 얘기 많이 나오는데 실제로는 전혀 안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미 경매 수업을 들었고 낙찰을 받아야겠다고 하면 수익률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는 가격이 어떤지 그런 부분도 좀 고민을 해봤고 네, 좀 이번에 가격을 높게 썼습니다. 근데 너무나도 운이 좋게도 컨디션이 너무 좋아서 선생님이 잘 선택한 결과가 된 것 같아요. 네, 수리비에서 좀 많이 세이브 그러니까요. 돼서 사실 수리비는 네. 아까 말씀드린 거를 넘을 가능성은 좀 적다고 생각이 들어서요. 네. 꼭 등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가겠습니다. 왜냐면 등을 한다고 월세가 뻥 뛴다면 하라고 음. 하겠는데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좀 들어서 그냥 저런 데 욕심 내지 말아요. 그렇게 과감하게 결정을 해서 좋은 집 저는 잘 낙찰 받은 것 같고 그러면 명도에 관해서 좀 여쭤볼게요. 네. 여기 원래 거주하셨던 분은 채무자. 채무자가 였어요. 거주를 네. 하셨는데 2달 정도 명도 기간 아. 걸렸다고 하면 그래도 네. 좀 수월하게 잘 네. 협상이 됐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사실 너무 쉬웠다라고 느껴질 정도로 그 정도였어요? 네, 처음에 낙찰받고 갔을 때는 제가 네. 낙찰자입니다라고 설명드렸고 이런저런 얘기 드렸는데 사실 이 집에 매분이 왔다 가셨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띵동띵동 소리도 엄청 들었고 좀 많이 힘들었다. 그래서 어느 그 아주머니께서 임장 오신 분들이 많이 네, 인정 계셨나 많이 보네. 계셨다고 자기는 어떤 아주머니께서 받은 건 줄 알고 네.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느 청년이
우연히 나타나서 받았다고 하니까 살짝 의외였다. 채무자분께서는 사업을 하셨고 사업이 코로나 때문에 안 되시면서 집이 이제 경매로 넘어가게 됐고 어떻게든 지키고 싶었지만 사실 근저당 남은 금액도 거의 없었거든요. 2천만 원 정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아, 채무가 얼마 안 됐구나. 네, 뭐 다른 뭐 개인 채무라던가 네. 그런 건 있었지만 지키고 싶었지만 도저히 상황이 안 돼서 넘어갔고 본인도 처음에는 버틴겨 볼까 생각도 해봤지만 한 연세가 어느 정도 되세요? 한 50대 초반 정도? 그렇구나. 네, 그게 본인한테 이득이 될 것 같지도 않고 이 집에 크게 미련도 없고 어느 정도 각오는 했다, 나갈 각오는 했다. 네. 이렇게 수리를 깔끔하게 해놓은 게 본인이 오래 거주해야지라는 생각으로 하셨다고 했는데 미련이 많이 없어지셨나 보네. 그래도. 네, 서류 연람을 해보니까 파산 상태시더라고요. 아, 그러셨구나. 네, 빚을 갚으려고 많이 노력은 하셨는데 근데 그런 상황인데도 협조를 잘 해주셨나 봐요. 처음에는 저랑 임대차 계약을 하실까요? 라고 여쭤봤는데 생각해보니 월세를 내실 형편은 안 되실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제가 낙찰을 받았기 때문에 네. 여러 가지 채무가 해결되셨으니까 잉여금도 남아요? 나왔더라고요. 밀린 세금도 이 건을 통해서 해결되셨고 선생님이 비싼 자금 가격에 주 여러모로 보탬이 많이 됐다는 생각이 드네요. 임대차 계약도 고민을 해보셨지만 그냥 나가는 방향으로 해보겠다 해서 네, 저도 이제 인터넷을 여러 차례 보니 긴급 지원 같은 것도 있더라고요. 이제 경매 넘어가는 집에 대해서 한 500만 원 정도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그런 게 있다. 이런 것도 나름 말씀드려보고 해서 그냥 시간을 좀 달라 한 달 정도. 그래서 시간은 드렸고 약속한 날짜에 맞춰서 아, 그래요? 그냥 시간 한 달 달라 했더니 네, 나가셨어요. 딱 나가신 네, 거야? 집을 구하셨고 그 사이에 아, 역시 부동산 운이 있는 사람인가 봐. 그런가요? 아, 이렇게 너무 쉽게 약속 딱 됐어요. 지키는 사람은 없어요, 제 생각에. 안 지킬까 막 계속 걱정되죠. 걱정했는데 무조건 안 지키거든. 아, 역시 될 사람이니까 이렇게 술술 또 풀리는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선생님이 힘을 준 만큼 그대로 선생님한테 돌아온 게 아닌가 라는 생각까지도 좀 드네요, 선생님. 네, 이사비를 좀 드리긴 했거든요. 네. 아예 대놓고 얘기하시더라고요. 150에서 200만 원 정도 줬으면 좋겠다. 아, 좀 고민을 했겠네, 선생님. 10에서 우리 200? 범위에서는 조금 넘어갈 수도 있잖아. 사실 이 집에 한 2번 방문했거든요. 네. 한 번은 인사차 방문 드렸고 두 번째 방문은 인차를 할지 나가실지 그거를 결판짓기 위해서 그러시구나. 방문 두 번 방문할 때마다 집 네. 상태가 깨끗해서 물론 낙찰 가격이 크게 마음에는 안 들었지만 그래도 명도에 협조도 해주시고 집 상태도 괜찮다 보니 낙찰가 마음에 안 들고 네. 막 이렇게 뭐가 있어. 그분 원하시는 게 150에서 200이라고 하니까 그럼 150에 한번 말씀드려보면 어떨까 해서 150에 말씀드렸더니 네 그럼 150에 하자 바로 오케이 예, 하셔서 예, 그래도 시원시원하신 분이다. 시원시원하시더라고요. 네, 또 밀당하고 그러는데. 밀당이 없었습니다. 네. 와. 그래서 이렇게 가도 되나 싶을 정도로 와, 진짜 술술 풀렸네. 네, 그냥 일반 매매를 하는 듯한 느낌이에요. 이게 경매인가 싶어서 명도도 사실 크게 어려운 부분은 없었어요. 포천이 지리적으로 가까운 데는 아니니까 그렇죠. 선생님 경기 서북부 쪽에 네. 거주하시는 건데 네, 차로 하면 1시간 정도 저희 집에서 오는 거랑 큰 차이는 안 네. 나네요. 약간 각오는 했는데 왔다 갔다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뭔가 음. 시간을 많이 줘야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전혀 그런 부분은 없어서 그래도 너무나 순조롭게 잘 풀렸다고 생각이 들어요. 선생님이 원래 입찰을 할 때 고민을 많이 했잖아요. 네, 빌라 월세 투자를 좀 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네, 빌라 투자를 해야 되나 아파트 위주로 했잖아요. 네. 그리고 거기서 재미도 봤고 네, 아파트 투자한 거에선 큰 손이었잖아요. 굉장히. 운이 좀 좋았습니다. 큰 수까지는 아니지만 네, 아파트 투자를 했고 사실 빌라에 대해서 주변 시선이 아무래도 그렇죠. 좋지 않고 선생님 세련된 이미지랑도 저 빌라는 그렇게 어울리지 않는데 그런가요? 네, 굉장히 고심한 게 많이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해보고 경험을 해봐야지 가늠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네. 측면도 분명히 있었다고 말씀을 하셔서 처음 낙찰받은 거에서 저는 너무나 좋은 집을 잘 받아서 아마 이 빌라 투자에 빠져들게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좀 듭니다. 분명히 아파트 투자랑은 네. 매력이 좀 다르다고 생각이 들어서 누가 좋고 나쁘냐를 네, 네. 떠나서 장단점이 명확한 투자니까 요거에 대해서도 선생님이 주변 얘기 제가 하는 얘기 이렇게만 듣지 말고 선생님이 수리하고 임대가 나가는 거 보면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집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실제로 낙찰을 받고
가지고 수리도 해보고 임대도 나와야 알 수 있는 거지. 맞아요. 네, 선입관만 가지고 맞아, 하기에는 맞아. 좀 역시 행동하는 사람이구나. 남들 얘기만 듣고 판단하는 게 아니고 실천으로 하니까 지금 부동산 자산을 읽어내신 거 아닌가 싶어요. 마지막 나가시는 날까지도 여러 가지로 전기세랑 수도 공과금까지 공과금도 다 처리 냈다고. 완벽하게. 사실 제가 빌라는 처음이다 보니까 네. 공과금 같은 거 어떻게 해야 되지 막 그런 걱정도 어. 있고. 네, 여기다 전화하면 된다고 포스트잇에다가 다 와. 고객센터 와, 전화번호까지. 진짜 좋은 분 만났다. 선생님 지금까지 덕을 많이 쌓고 살아온 게 여기서 잘 풀리는 것 같다는 생각까지도 들어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연결이 돼요. 그럼요. 이것만 네. 보더라도 선생님이 어떻게 살아오셨구나가 저는 느껴져요. 술술 풀리는 사람은 많지 않거든. 거의 뭐 선택받은 자가 아닌가 싶어요. 그 정도예요. 이 기세를 몰아서 임대까지. 이 영상이 올라올 땐 선생님 이미 월세를 넉넉한 금액에 받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저는 듭니다, 선생님. 정말 그런가요? 그럼요. 집에 대해서는 우리 얘기를 좀 해봤으니까 선생님에 관해서 여쭤봐도 될까요? 네. 제가 아까 부동산 재산이 많다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부동산이 어떻게 돼요? 보유가? 일반 아파트가 두 채 있고요. 분양권이 두 개가 있는데 내년에 입주하는 것들인데 하나는 내년 초, 나머지 하나는 내년 가을쯤. 하나는 수도권이고 또 하나는 지방이거든요. 그래서 분양권 두 개의 아파트가 일반 아파트 두 채가 있고 일반 아파트 중에서도 한 채는 그것도 분양을 받은 건데 다 새 아파트네? 네, 다 새 아파트 위주. 등기를 쳐서 벌써 그것도 3년이 지났네요. 그럼 거기는 전세로? 전세 한번 주고 세입자 한번 바꿔서 부동산 투자를 하신 지는 얼마나 된 거예요? 첫 아파트를 산 지가 거의 한 5년 정도 전이네요. 그러면 우리 시작을 5년 전부터 하면 될까요? 네. 왜 아파트 투자를 그렇게 열심히 하다가 오래된 아파트도 아니고 새 아파트예요. 하다가 포천까지 와가지고 빌라 투자를 하는지 네. 5년 전으로 돌아가 네. 보겠습니다. 그냥. 처음에 회사 다니고 선생님 어렸을 때부터 하면 안 돼요? 네, 괜찮습니다. 네. 시간이 아직 넉넉하거든요. 네, 많습니다. 선생님은 한국에 또 거주하시다가 학교를 일본으로 가셨다고. 네, 고등학교까지는 일반 한국 학교 다녔고 대학교를 일본에 학부로 유학을 해서 거기 좀 공부 잘해야지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선생님 좀 공부 잘했어요? 사실 제가 수능은 그렇게 잘 보지는 못했고 근데 저는 일본이라는 나라에 좀 관심이 많았어요. 어렸을 때부터 중학교 때부터 일본어도 공부하고. 그 일본어 잘하시는 분들은 보면은 뭐 제 친구들도 그렇고 일본 문화에 대해서 컨텐츠 같은 것도 많이 보면서 저절로 일본 좋아하는 사람들은 말을 더 잘하더라고. 선생님도 따로 교육을 받진 않았는데 일본어는 습득을 하셨다는 느낌도 좀 들어요. 친척 중에 한 분이 일본에 유학을 하셨고 경제활동을 하셔서 그 영향도 받았고 저는 그냥 일본어 자체가 뭔가 재미있어서 제가 일본어 학원도 막 끊어달라고 할 정도였으니까 중학교 때 유학 박람회도 알아보고 혼자서. 고등학교 때? 네, 고등학교 때. 진짜 관심이 많으니까 그렇게 적극적으로 한 거구나. 그래서 박람회 같은 데 가면 대학들이 오거든요. 부스를 차려놓고 그 중에 몇 군데 대학에 팜플렛도 받고 입학할 수 있는 방법도 상담받고 해서 입학 시험도 실제로 치러 갔거든요, 일본에. 그래서 일본 대학교에 합격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수능 같은 제도가 있어요, 일본도? 대학교마다 시험이 다른데 학교를 정해놓고 시험을 보는 거야? 네, 논문 시험이랑 영어 테스트, 면접 이렇게 일본 대학 위주로 저는 사실 공부를 했거든요. 목표가 명확하니까 거기에 맞는 행동이 또 나왔다는 생각이 든다. 사실 수능 공부를 한 건 아니었기 때문에 오히려 일본 대학을 불합격했으면 답이 없었네. 답이 없었고 벼랑 끝에서 했다는 생각도 드네요. 이거 약간 올인한 거네. 네, 그렇다고 원서만 내면 들어갈 수 있는 학교를 가는 건 또 좀 아닌 것 같고 좋은 학교 나왔어요, 나름 선생님? 일본에서? 한국 분들은 잘 모르시지만 한국으로 치면 한 어느 정도 급이에요? 그래도 나는 서울 안에 있는 대학 정도는 됐나? 네. 선생님 좀 달라 보인다. 그럼 저도 몰랐는데 저도 가보니까 꽤 부잣집 애들이 많이 다닌다고. 그래서 선생님 근데 귀티가 나요? 겉만 그렇지 사실은. 일본에서 대학을 나오셨는데 그럼 처음에 그때 말씀하셨던 게 일본에서 일도 하셨다 그러지 않았어요? 일은 아르바이트만 했고 학교 다니면서 처음부터는 장학금 못 받기 때문에 부모님이 주는 용돈을 한계가 있고 하니까 아르바이트도 조금씩 하면서 대학생 때 네. 그래서 그렇게 선생님 생활력이 강하구나. 제 인생 오래 살지
그렇게까지는 않았지만 일본 유학이 저한테 줬던 영향은 참 큰 것 같습니다. 뭔가 혼자서 다 해야 되니까 19살 때 가서 그러네. 그 밥을- 선생님이 다 준비해서 어떻게 보면 한 거잖아. 찾아가지고 네. 공부하고. 보통 어학 대단하다. 아 그런가? 아 진짜 대단하다. 괜히 아파트가 내 채인 사람이 아니었네. 아. 역시 여기 오시는 분들이 진짜 범상치 않은 분들이 많이 온다니까. 선생님 참 대단한 사람이다. 그런가요? 너무 대단하죠. 그 어린 나이에 그렇게 쉽지 않잖아요. 그냥 일본 좋아한다고 막 네, 그거를. 지금 생각하면 좀 약간 무대뽀였는데 그 마음이 지금의 저를 있게 하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멋있다 선생님. 하면은 되는구나. 그걸 좀 어린 나이부터 느낀 네. 거네. 주변에서는 그때 야 그거 되겠어 이런 얘기 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것 같거든. 저 굳이 왜 거기까지 가니? 저는 근데 꼭 가고 싶었고 네. 예, 외국 생활에 대한 약간 동경도 있었고 아. 약간 궁금하기도 했고 제가 나름 일본어 공부를 열심히 했다고 하지만 네. 또 외국에서 배운 걸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뭐 아. 이런 고민, 이런 호기심도 있었고 근데 막상 가보니까 우물 안의 개구리라고 잘하는 분들이 훨씬 더 많더라고요. 가서 충격을 거기는 받았죠. 잘한다는 게 한국인도 좀 있어요? 한국인도 좀 있었는데 근데 대부분이 사실 일본인들이었고 막상 수업을 들으니까 네. 리스닝도 좀 힘들었고 무슨 과인지 물어봐도 돼요? 저는 국제정치 경제학과예요. 지금 하시는 일이랑 연관은 좀 있네? 아예 없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과목 자체는 재밌었는데 그 나름의 대학교 수업을 그래도 모국어가 아닌 외국어를 네. 하려고 하니까 쉽지 레포트라고 하죠. 않았겠다. 네, 그것도 쉽지 않았고 그래도 조금씩 이게 성적이 올라가는 부분이 보여서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일본 가서 네. 어렵게 공부를 했는데 네. 정착하고 그런 생각도 했던 거 아니야? 그런 생각도 없지 않았는데 군대가 있으니까 군대는 다녀오셨구나. 졸업을 하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2학년 끝나고 갔었어야 되는데 이게 참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제가 2학년 끝나고 3학년 될 때쯤에 장학금이 됐는데 좀 큰 장학금이 돼서 휴학을 해버리면 그 장학금은 다른 사람한테 간다. 근데 그러면은 네, 놓칠 수가 그건 없죠. 놓칠 수가 없어서 그 장학금 받으면서 또 4학년 졸업까지 했고 대학원을 갈까 했는데 사실 대학원 시험은 떨어졌고 공부에 대한 뜻이 좀 있었구나 그래도. 나름 공부를 좀 더 하고 싶었는데 좀 군대라는 건 가야 되고 졸업을 하고 군대 가는 걸로 그냥 마음을 접어 졸업하자마자 바로 군대를 그래서 좀 많이 아쉽더라고요. 이게 막상 4년을 살고 가니 그러네? 귀국인데 뭔가 좀 눈물이 글썽거릴 정도로 그리웠고 거기에서 알던 친구들이라던가 네. 헤어져야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럼 군대를 갔다가 다시 일본을 갈까 싶었는데 군대에서 또 고민 많이 했겠네. 사실 군 생활도 네. 처음엔 좀 많이 힘들어요. 그 일본 생활에서 남았던 그 어투라던가 그 좀 짓궂은 사람들이 많으니까. 네. 근데 그리고 나이도 네. 적은 나이란 건 맞네. 아니니까 왜 나이 먹고 가면 힘든 건지에 대해서 절실하게 느꼈고 군대라는 게 또 시간이 지나니까 계급 배우해주고 하니까 또 시간이 해결을 해주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병장 될 때쯤 이제 진로가 고민이 되더라고요. 제대를 하면 바로 백수인데 백수에 대한 느낌이 너무 안 좋았다고 해야 될까요? 좀 뭔가를 해야 될 텐데 근데 일본을 다시 가려면 준비하는데 시간이 1년은 걸릴 거고 그러면 일본어를 활용할 수 있는 일을 바로 시작하는 게 괜찮겠다 싶어서 병장 때 쉬는 시간에 인터넷 싸지방이라고 하는데 쉬는 시간마다 인터넷 가서 선생님 때는 네. 인터넷이 됐구나. 네네 취업 사이트 가서 일본 무역 치면 관련 회사가 싹 뜨니까 좀 괜찮다 싶은 회사에 다 넣었거든요. 이력서를. 네. 면접 보라는 데가 몇 군데 있어서 병장 휴가 때 와, 그것도 알아서 면접을- 고민되니까 찾아서 했네. 네. 살기 위해서. 그래서 면접관 어떤 분이 왜 이렇게 머리가 짧은데 되셨냐고 제대를 아직 안 한 상태였는데 제대를 했다고 했거든요. 그렇지. 제대도 안 했으면 회사에서 싫어하지. 네, 아직도 기억하는 게 1월 30일에 제대했는데 2월 10일에 바로 입사했어요. 네. 큰 회사는 아니었으니까 그래도 조그만 회사니까. 잘 네. 맞았다. 그렇게 바로 또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된 바로 거네. 했습니다. 네. 그 첫 회사에서 거기부터 한 4년 일본계 화학회사라서 수입을 많이 했고 수출도 가끔 하고 일본어 활용하면서 또 일을 하면서 배우는 일본어도 다르더라고요. 더 늘었겠다. 네, 좀 더 비즈니스적인 부분이 좀 늘었고 또 학생 때랑 다른 또 인간관계 또 제가 몰랐던 부분도 알았고 그래서 지금도 일본이랑 관련된 회사에 있는 거예요? 네, 처음에 중간에 한번 이직을 했는데 지금도 처음 시작했던 그 비슷한 업종 그래서 연봉 더 올려서 이직을 하신
하셨나 봐요? 연봉은 사실 크게 못 올렸고요. 비슷하게. 저는 그냥 네. 첫 회사가 만족스러웠지만 규모가 좀 작다 보니까 조금 더 큰 규모에서 일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뭐 지금도 뭐 큰 회사는 아니지만 첫 회사보다는 나름 규모가 좀 더 큰 회사로. 그럼 간판 보고 간 거네? 네, 약간 좀 더 큰 경험을 하고 싶다. 좀 아, 인간관계라든가 맞네요. 업무를. 네. 되게 만족스럽게 일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사실 회사에서도 저한테 뭐라고 하는 사람 없고 확실히 똑같은 일을 계속 하다 보면 익숙해지고 어려운 거 있으면 서로 상의해서 상사분들이랑 크게 어려운 부분은 없는데 이제 한 8년 넘게 직장생활을 하다 보니까 반복되는 삶이 과연 이게 맞는 것인가, 안정적이라고 하지만 안정적이지 않을 수도 있고 회사원이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지만 수많은 직업 중에 하나밖에 안 되잖아요, 회사원이라는 거는. 네. 이 회사원으로 계속 살아야 되나 이런 고민도 되고, 근데 현실적인 부분도 있는 거고, 생활비라던가 그렇죠. 사회적인 그런 인간관계라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회사 다니면서 뭔가 새로운 걸 해봐야겠다 그런 고민이 들었고, 일단 돈은 많이 모아놨고 저축을 나름 했고 계속. 아니 선생님이 요 사이에 그 얘기가 들어가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회사 끝나고 알바 되게 열심히 했다며. 네, 알바를. 원래 투자하기 전에 했던 거예요? 근데 알바는 누가 시켜서 한 건 아니고 두 가지 요인이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돈을 좀 더 모으고 싶었다라는 부분도 있었고, 주말에 솔직히 좀 시간을 잘 활용하고 싶었다. 특별한 공부라던가 취미가 저는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럴 바에는 지금 기존에 다니고 있는 직장이 아닌 다른 곳에서의 경험도 좋을 것 같다 싶어서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됐고. 아르바이트 뭐 한 거예요? 처음 회사 들어갔을 때는 그 주말에 가이드 알바를 했습니다. 네, 가이드 알바. 일본 관광객? 꼭 일본이 아니더라도 지자체에서 주말마다 운영하는 버스가 있었는데 네. 여행사 껴서 하는 건데 영어도 잘해요? 영어도 관심이 좀 많아서 언어에 관심 많구나 선생님. 외국 분들을 지방까지 주말마다 왔다 갔다. 전 재밌게 했는데 몸은 좀 힘들었지만. 그 회사 평일이라고 주말에 네. 그 일을 하고 돈을 번다는 목적도 있었는데 네. 거기에 관심이 많이 있어서 그렇게 하셨나 봐요. 네, 관심이 많았고 실제로 거기서 또 다양한 분들을 알게 됐고, 우리나라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오는구나. 수도권에 살면서 지방 가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네, 이 기회에 또 제가 몰랐던 지역을 갈 수 있었고, 두세 달에 한 번씩은 가는 방문처를 바꿨거든요. 프로그램을. 전라북도, 전라남도 막 여러 군데도 가고 해서 알바하면서 알바하면서. 네, 다니고 싶은 욕구도 있는데 네, 그런 그럼 분들이 차라리 있었고. 돈 벌면서 네. 사람들 만나면서 네. 하는 게 더 낫겠구나. 선생님도 되게 시너지가 있는 부분을 생각한 거네요. 네, 여행 쪽에서 사실 관심이 아예 없진 않아요. 여행도 좀 좋아했었고 그 한 1년 정도 일을 하고 더 할 수도 있었지만 나오겠다. 왜 나왔어요? 약간 실증도 이제 났고 또 예, 다른 거를 다른 걸 또 싶어서. 해보고 싶었고. 또 뭐 했어요? 그 다음에는 콜센터 알바도 해보고 좀 뜬금없긴 한데 콜센터는 왜 했어요? 그냥 찾아보니까 만만한 데가 거기인 것 같고 네. 제가 사는 데랑 멀지 않았고, 보통 콜센터는 여자분들이 많이 하잖아요. 아무래도 성 비율이 여자가 많은데. 그런 알바 같은 거를 네. 생각했을 때 네. 단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은 거거든요. 가이드 같은 거는 언어적인 한계 네. 때문에 나는 아예 생각을 안 했지만 네. 그건 특수성이 좀 있으니까. 콜센터는 나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서. 근데 남자도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렇구나. 학생들도 많았고. 네. 왜 한 거예요? 해보고 싶었어? 콜센터? 뭔가 새로운 힘들겠지만 근데 콜센터 알바 입으로 싶었구나. 네, 무슨 콜센터였어요? 식품 관련 프랜차이즈. 뭐 상담해 주는 거야? 매장을 아니. 연결해주고 아, 불만사항 좀- 같은 거 있으면 접수를 받아주고. 근데 해보니까 콜센터 직원분들 정말 힘들겠구나. 저는 알바였지만 이거를 업으로 하시는 분들은 정말 힘들겠구나 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고, 그것도 한 1년 정도 했죠. 그것도 지겨워져서. 지겹고 좀 많이 힘들었고. 그럴 것 같아. 약간 감정노동이라는 네. 부분도 있으니까. 저는 저 딴에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위에 또 리더분들이 보기에는 더 열심히 하라는 그런 부분이 너무 많이 느껴졌고, 주말에 정말 바쁠 때는 두세 시간 진짜 쉴 틈 없이 계속 말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보통 주말에 한 주말에 거죠? 저는 아무래도 주말에 해야 되고. 회사 일하면서 주말. 네, 주말에 했어야 돼요. 그럼 언제 쉬었어요? 쉬는 날이 없었어요. 연차 뭐 그런 연차 뭐 쉬는 날이 거의 없었는데. 나는 그냥 딱 외모만 봤을 때 고생 하나도 안 하고 그런 느낌이, 또 말투도 네. 부드러우셔서 그런가.
막 힘든 거는 하나도 안 했을 것 같은데 스트레스가 꽤 있잖아요, 그런 일들이. 네, 말씀해 주셔서 고마운데 저도 사실 좀 가정적으로 좀 힘든 부분이 있어서 이거를 해결하려면 놀고 쉴 수가 없겠더라고요. 좀 경제적인 부분에 경제적인 책임져야 네. 되는 게 있었나 보구나, 좀 어렸을 때부터. 네, 그 제가 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도 아, 아니었고 아. 우리나라 한국 사회에서 보는 그런 게 있잖아요. 어느 정도 경제적인 부분이 중요하고. 그거 일본도 마찬가지 아니야? 근데 일본 좀 달라? 일본은 물론 이제 사람마다 다르고 이건 편견일 수 있겠지만 우리나라 같지 않아? 좀 다르죠. 아, 그래요? 일본은 확실히 물론 복지가 잘 돼서 그런 거야? 아니, 그런- 나 아예 일본을 음. 사실 나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아, 네. 약간 집단주의적인 부분은 있지만 네. 개개인의 그런 삶의 태도라든가 방식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 않거든요. 이 사람이 어디에 살든 어떤 인생을 살든 크게 신경을 안 써요. 하물며 우리나라는 대학을 갈 때도 부모님의 아, 그렇지. 영향력이 큰데 일본은 아, 그런 그런 게 부분도 별로 없고 그렇구나. 오히려 집의 상황에 따라서 예를 들면 국립대 갈 실력이 안 된다 그러면 어. 대학을 안 가는 경우도 있고 사립대는 아무래도 좀 학비가 비싸니까 아, 일본도 네. 그런 학벌이 중요하다고 나는 그쵸. 선입관이 있었는데. 중요한 나라인데 중요한 나라죠. 네. 어. 그렇지만 격차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격차가 크지만 우리나라처럼 인식이 비교하- 좀 다르구나. 네. 우리는 겉으로는 당연히 직업에 대해서 겉으로 표현은 안 하지만 사실 속으로 고생스러운 네. 일을 하시네, 이런 속으로 생각은 있을 거라고 난 생각하거든요. 아, 네. 일본은 그런 거는 좀 덜한 느낌이 있구나.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거의 사명감 가지고 일을 하는 게 좀 많이 느껴졌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공감이 본인- 되게 안 되긴 한다. 네. 그래서 대학을 안 나오고 조그만 회사를 다녀도 그 일 자체에 대해서 직업관에 대해서 생각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구나. 그래서 그 부분도 제가 좀 많이 거부감이 느꼈던- 있었겠다. 네.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무조건 대기업이고 어, 그렇지. 왜 대기업 시험 준비 안 하냐. 선생님도 욕심냈으면 네. 좋은 회사를 분명히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도 들거든요. 좀- 규모가 좀 작다고 네. 아까 언급하셔서. 일단 빨리 뭘 해야겠다. 아. 뭘 따질 근본이 아니다. 아. 이런 생각이 사실 컸고 나는 공백이 생기면 안 된다. 네, 뭐 공백이 그게 더 생기면 중요했던 것 네. 같아요, 선생님한테. 네. 우선 순위를 주면. 네. 콜센터도 그만두고. 그만두고 지금은 약국에서 보조 알바를 지금도 하고 있어요. 약국에서는 약국도 한 번도 나는 생각 안 해요. 네, 저도 약국- 약에 대해서 전문 지식. 전혀 없습니다. 아, 네. 관심이 아니 그냥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것도 그냥 해보고 싶다 생각도 안 할 것 같은데. 그것도 그냥 아르바이트 채용 사이트에 아. 제가 원하는 시간대에 아, 조건- 딱 맞았구나. 딱 그게. 맞았고 네, 약국 국장님이라고 하거든요. 예. 그 약국 사장님을. 그래서 약국 네. 사장님이 보통 약사가 아니에요? 아, 약사신데 네. 약을- 근데 다른 호칭이 네, 국장님이에요? 국장님을 하시는데 일단 약사님들이 다 조제도 하고 네. 처방도 내려주고 지도도 해주시지만 보조적인 일도 많이 필요하다 보니 잡무부터 시작해서 네. 처방전 접수라던가 그런 부분은 보통은 아르바이트를 많이 뽑으시거든요. 그래서 담배 안 피면 된다, 성실하기만 하면 된다. 그래서 네, 그건 또 뒤지지 않잖아요. 자신 성실에 있습니다. 있어서. 담배도 안 피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시작했고 그거는 오래 하셨다고? 그것도 2016년부터 했으니까 그건 진짜 오래 했네. 거의 직원 거기는 수준. 거의 약사인 줄 알겠어요, 가면. 그래서 사실 제가 주말에만 하니까 선생님도 가면 흰 가운 입고 있어요? 아닙니다. 그거는 정해져 있는 정해져 거구나. 있고 그것도 네. 나름 협회에서 주는 아, 그렇구나. 옷이더라고요. 주말만 하니까 주로 네. 소아과 이비인후과만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그냥 좀 번외적인 건데 그냥 약사로 오는 사람보다 네. 나 어디 아파요 이렇게 오는 사람보다 처방전으로 오는 사람이 훨씬 많은 거 아니야? 그렇죠. 근데 그것도 좀 다르거든요. 아, 달라요? 보통 메디칼 빌딩이라고 해서 한 빌딩에 병원이 집중적으로 모여있는 데가 있거든요. 그리고 1층에 큰 약국이 있고 주로 신도시들에 좀 그런 약국들이 많거든요. 그런 약국들은 처방이 압도적으로 많고 처방이 너무 많아서 일반 약을 살 수가 없을 정도로 바쁘거든요. 위에 병원이 별로 없다. 그러면 거기는 일반 약을 주로 파는 약국이다. 그거에 따라서 프리미엄이라고 하나요? 그런 권리라던가 월세라던가 다 다르더라고요. 선생님 네. 진짜 약국에서 6년 알바하니까 좀 전문가 느낌 난다. 아, 그런가? 그래서 약국에서 하니까 또 회사와 다른 세계더라고요. 약사님들이 참 공부도 많이 했고 똑똑하시지만 그것도 진짜 맨날 서서 환자들을 대한다는 게 그러니까 모든 게 쉬운 일 없겠구나 거를 저는 여기 일하면서도 다시 한번 느꼈고 어떻게 보면 제가 월급은 적을지라도 더 편하게 일하고 있구나 생각도 들더라고요. 한편으로는. 간접적으로 또 그렇게 간접적으로는. 느끼는 거네.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거예요? 지금은 일주일에 한 번 하고 있어요. 네, 바쁠 때는 또 토요일이나 아. 명절 때 와달라고 하면 또 갈 때도 있고 근데 회사에는 말하고 하는 거예요? 아니요 안 합니다.
몰래 6년 동안 네. 지독하게 했네. 나를 중간에 잠깐 쉬었는데 좀 한 달인가 쉬었는데 이런만 하면 그렇지만 좀 몸이 근데 선생님도 좀 못 쉬는 스타일이구나. 좀 못 쉬는 스타일인가 봐요. 곱게 사셨을 느낌이었는데 와, 진짜 쉬지 않고 이렇게 일을 하셨구나, 선생님. 전혀 안 느껴져요, 그런 게? 네. 그래서 그렇게 일하고 하면 몸이 힘들긴 하는데 이렇게 번 시급이 생각보다 적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걸로 또 부족한 생활비라던가 그래서 제가 저축을 좀 더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그 돈이 있었기 때문에 부동산 투자도 할 수 그래서 있었고 그 투자금 모으는 데는 상대적으로 유리했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선생님 여러 가지 일을 또 쉬지 않고 했으니까. 그렇게 일을 하다가 투자는 한 2년 전에 했다고요? 투자는 아까 5년 5년. 사실 처음엔 투자라기보다는 왜 하게 된 거야? 나이가 차다 보니까 제가 결혼을 그럼 지금 30대 초? 30대 전 결혼 안 하지 않았어요? 네, 안 했고 언젠간 하겠지만 어. 근데 이게 맨날 뉴스에 난리잖아요. 집값이 어쩌고 저쩌고 얘기 나오고 집은 비싸다 그러고 실제로 비싸더라고요. 네. 근데 저도 언젠간 독립을 할 거고 그렇죠. 그러면 집이 필요할 때 할 거고 제가 살던 동네에서 또 마침 분양이라는 걸 하더라고요. 광고를 엄청 하잖아요. 모델하우스가. 여기 한번 가볼까 해서 이제 부모님한테 여쭤봤고 좋을 것 같아 해가지고 가봤죠. 근데 모델하우스를 갔는데 입장하는 데만 1시간이 넘더라고요. 그게 5년 전? 네, 5년 전에. 지금 보니까 꽤 유명했었던 5년 전이면 네. 부동산 조금씩 올라갈 때 아니었어요? 그러면? 조금 올라갈 때만 그럴 때였죠. 네. 시기가 좋았네? 그때 생각하면 그때도 막상 당첨되고 네. 계약을 할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그때 봤을 때는 분양가가 싸지 않았는데 지금 봤을 땐 싸겠지만 지역 정도 여쭤봐도 돼요? 네, 김포에 김포. 네, 김포에 고촌 쪽이라고 네. 거기에 제가 분양을 받았고 사실 분양 받으면 계약금 넣고 그냥 네. 기다리기만 하면 되거든요. 네. 중도금 대출 받고 네. 그때 그럼 처음 산 거예요? 처음 샀고 아직도 기억나는 게 도장을 많이 찍잖아요. 집을 사면 네, 그렇죠. 왜 이렇게 도장을 많이 찍어요? 라고 물었던 그런 계약을 하면서 그런 기억도 나왔는데 네. 그 중간에 전매를 할 수도 있었는데 네. 전매는 그냥 안 하고 입주할 때쯤이 다가왔고 이제 사전 점검이라고 해서 가보니까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이래 사람들이 새 집을 좋아하는구나. 들어갈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만약에 들어가게 되면 제가 갖고 있는 현금과 대출을 다 써야 되기 때문에 그게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전세를 주자 해서 전세를 줬는데 새 아파트라는 게 처음엔 전세값이 낮거든요. 매물이 많다 보니까? 네, 생각보다 전세가 너무 낮더라고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 경험이 있으니까 오버랩 된다는 생각도 들겠네, 이번에. 네, 나름의 큰 돈을 넣었죠. 전세금을 받고도 부족해서 그 갭이 커졌다는 거네. 갭이 그래도 한 1억은 넘었던 것 같은데요. 돈이 많이 묶이겠네. 묶였죠. 선생님 주말 알바 하면서 했던 거 다 들어갔네. 하지만 1년 지나고 나서 어. 갑자기 그때 부동산 폭등기였기도 했고 막상 전세값이 너무 쌌기 때문에 전세값도 많이 올랐고 펑펑 올랐잖아요. 네, 그리고 2년 뒤에 전세값이 많이 올랐거든요. 돈이 막 더 생겼겠다. 네, 사실 저는 그래서 올려받았고 네. 올려받고 싶었는데 처음에 지금 기존에 계셨던 분이 가격도 물어봐도 돼요? 2억 2천인가 그랬어요. 네, 분양받은 게? 분양은 3억 5천이었고 그게 거의 2배가 됐어요. 네. 근데 지금은 그 정도 안 하고 그래도 분양가보다는 그렇지. 비싸요. 네. 전세값도 많이 올랐고 그래도 전세값도 분양가보다는 비싼 거잖아. 네,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그렇게 올려받았어요. 네. 그러니까 부동산이 좀 그렇다니까. 네, 좀 갑자기 오르고 갑자기 떨어. 이게 뭐 맨백 단위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약간 네. 허무하다는 생각도 들고 상대적인 박탈감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런 부분. 주식도 조금씩 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 주식으로 100만 원 벌기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이게 한 번에 많이 오르니까 그래서 또 세입자분이 전세금을 올려주는 게 쉽지가 않고 또 이런저런 설득하고 안 되고 해서 또 결국에는 또 새로운 세입자분 맞추고 또 이런 과정이 중간에 있었고 내보냈다는 거네. 네. 네, 이사비를 좀 드렸고 알겠습니다. 왜냐면 많이 올려받았거든요. 그랬구나. 네, 그래서 오히려 분양가보다도 올랐고 그래서 제가 현금이 좀 생겼고 그리고 대출이라는 신용대출이라던가 이런 걸 전혀 몰랐거든요. 근데 그것도 좀 알게 됐고 그럼 거기서 그럼 첫 번째 김포집을 한 다음에 재미를 보니까 또 해봐야겠다. 하나 더 해야겠네? 해서 두 번째 아파트를 또 샀나 봐요. 파주에 또 아파트 분양하는 게 그때 딱 규제 지역 되기 직전에 하던 분양 아파트였는데 그때 그래도 잘했네? 네, 사람들이 부각을 많이 받았을 때였을 것 같은데. 네, 근데 다만 위치가 좀 사람들이 다 별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근데 제가 생각해보면 위치는 다 고만고만한데 네, 뭐 그렇게 위치를 따지나 싶어. 그리고 신도시라는 게 처음에는 안 좋아도 다 생기니까 누구보다 경험을 또 많이 했으니까 선생님이.
사실 김포에 아파트 받았던 것도 네. 진짜 아무것도 없는 진짜 논밭이거든요. 어.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그렇게 안 비싸다면 노릴만 하다 해서 가격이 맞아요. 좀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네. 이 경매도 어떻게 보면 비슷한 개념일 수 있는 게 싸게 받으면 우리도 핵심이 싸게 받는 거거든. 네. 선생님이 감정가 대비 92%긴 해도 가격 자체는 싸니까 이게 질 수가 없어요. 뭐 선생님도 느꼈겠지만 감정가를 작게 잡혔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네, 좀 그런 느낌이 없잖아요. 네. 수익률로 판단해 봤을 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면 그거는 오래 버틸 수 있는 거고 그거는 시간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거지. 그러면 그 아파트에서 느낀 관점이 빌라에도 적용된다는 생각이 좀 드네. 네, 똑같이 부동산은 부동산이니까 성격이 좀 다른 건 있겠지만 어떤 지역이든 싸게만 잡는다면 네. 괜찮다. 저도 정확히 똑같아요. 네, 싸게 사면 싸게 사면은 질 수가 없어요. 뭐 이기는 것까진 몰라도 네, 네. 지기는 어렵다라는 생각 때문에 저도 이 투자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파주에 위치가 좀 떨어지는 사람들은 우려를 했지만 그렇죠. 선생님은 소신껏 밀고 간 거네. 네, 해서 그것도 지금 이제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분양가보다는 올라 있는 것 같고 어허. 끝나고, 거기 네. 맞들려가지고 또 또 분양권을 또 2개 더 했네. 거기에 해서 그 다음은 돈맛을 좀 본 거네. 일본 대학 나와서 회사 일하고 주말 알바까지 알바하면서. 하는데 이거는 뭐 한 1년 지나니까 내가 몇 년치 할 거를 그냥 한꺼번에 버네. 이런 욕심이 좀 생겼다는 생각도 드네. 저도 좀 욕심이 생각보다 많은 것 같더라고요. 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파주에 아파트 분양받고 또 지방에 또 그거는 갭 투자로 해서 한때 그 공시지가 1억 미만 유행했을 때 그때 그래 지방에 지방에 갭 적은 걸로 해서 샀고 그게 벌써 올해 전세 만기가 다가오는데 그건 또 전세금 올려받는 걸로 지금 좀 덩치가 작은 거였었지. 덩치가 작은 거였는데 요새 같은 시기에도 전세가 올랐네. 올랐어요 오히려. 네. 이게 작은 물건의 장점이 그런 거라고 네. 생각도 들어요. 혹시라도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덩치 큰 아파트들보다는 부담은 덜 할 거니까 그런 거. 네. 그럼 아파트 뭐 갭 투자나 이런 거 할 때 다 그런 뭐 조건을 보거든요. 뭐 학원가라던가 위치라던가 그런 것도 나름 봐서 위치가 괜찮은 곳. 설사 떨어지더라도 나름 실수요가 올 수 있는 그런 걸 막 공부하거든요. 그런 위치를 나름 선택해서 제가 그때 샀을 때만 해도 물건 없다고만 부동산 가는 데마다 물건 없어요. 근데 저는 그때 꼭 사고 싶었거든요. 또 우연치 않게 또 어떤 부동산에서는 알아봐 주겠다 해서 그렇다고 너무 층이 낮거나 제가 원하는 위치가 아니었던 데는 안 했고 좀 어느 정도 제 조건에 맞는 아파트를 찾아서 했고 또 네 번째로는 또 지방에 아파트 분양권 했는데 그거는 지금 상태가 지금 안 좋은 것 같은데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그럼 그 우려하는 게 현금을 확보해 놔야 된다는 네. 그 물건 때문에 네. 그게 내년에 잔금을 친다는 거예요. 네, 파주 거는 그래도 크게 현금이 그렇게 많이는 안 들어갈 것 같은데 네. 지방 거는 여차하면 손해를 보고 팔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없지 않아 있고 근데 이제 부동산 경기라는 게 맨날 바뀌니까 조금 더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개가 있는 거는 하나는 분양권은 팔 계획이 있는 거야? 여차하면 팔아야 되지 않을까. 사실 네, 안 팔고 손절을 싶은데, 하겠다? 네, 손절 아니면 무피라 그러죠. 네, 네. 프리미엄 없이. 그렇게도 좀 생각하고 있고 참 이 신도시라는 게 처음에는 안 오르다가 또 이게 2년 차마다 좀 오르는 특성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만 버티면 오를 텐데 막 그런 생각도 없지 않아 있지만 한편으로는 거기에 또 좀 중도금 대출이 묶여 있어서 너무 제가 아파트만 벌려놓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제가 사실 이제 월세 투자로도 한번 이게 딱 부동산 경기가 떨어지는 시점이었기도 했고 그리고 요즘 물가도 오르고 연봉은 안 오르고 그러다 보니 좀 바꿔야겠다. 이제 아파트에만 몰두하지 말고 다른 분야에도 도전해봐야겠다. 근데 뭐 상가니 토지니 이런 부분은 조금 아직 나한테는 안 어울리는 옷인 것 같고 그래서 소액으로 어떤 부분이 괜찮을까 싶어서 또 유튜브를 알게 된 선생님 수업을 들으면 좋을까 싶어서 수업까지 들었고 또 투자를 할까 말까도 엄청 고민이 됐는데 일단 해보자라는 생각이 강했고 경매 수업을 듣고 낙찰까지 받았게 됐죠. 보통 고민하고 많은 사람들이 많은데 선생님은 해봐야겠다 하면 행동을 하는 사람이라는 생각도 또 드니까 또 이렇게 결과가 바로 나온 거구나라는 생각도 되게 드네요. 저 마음 먹으면 꼭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뭔가 딱 하고 싶고
있다, 뭔가 해야겠다라고 하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선생님은 빌라 투자하는 게 시세 차익도 같이 할 생각이 있는 거고 네, 다양한 경험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니까 그런 관점도 있습니다, 사실. 네. 경중을 한번 따지기 위해서 한다는 생각도 좀 드네. 나한테 좀 맞는 게 네, 뭔지. 맞는 게 뭔지. 사실 시세 차익으로 하려면 비과세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미 비과세를 놓쳤지만 빌라 투자를 하면 더 놓치는 부분이 있고 아파트 값이 올라도 그만큼 세금을 내야 되니까 비과세랑 아닌 거랑 차이가 크거든요. 경험을 사겠다. 비과세 대신 나는 네. 경험을 사겠다. 비과세가 사실 돈으로만 생각했을 때는 훨씬 더 큰 이득일 거고 그게 제일 안정적이고 스탠다드일 텐데 저는 길게 안 살아봤지만 이게 스탠다드 삶이라는 게 계속 굴곡이라는 게 있는 거고 비과세가 꼭 정답이 아닐 수도 있고 저는 경험을 통해서 내 인생을 성장시키고 그런 어려운 점 극복해 나가는 힘 그게 더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선생님 되게 멋있다. 그 어려움을 극복하는 힘을 저는 이 빌라 투자 통해서도 배워보고 싶고 또 다른 건 뭘까라는 것도 고민이 되고 선생님한테 중요한 삶의 키워드는 경험이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뭐 네. 돈도 돈인데. 돈도 돈인데 경험이 있어야 돈도 따라올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것도 저희 유학 생활에서 많은 경험을 했고 차별한다는 건 아니지만 이게 일본만 봐도 네. 졸업을 하면 대부분 취업을 하지만 네. 그래도 취업 말고 또 다양한 길로 가거든요. 뭐 NGO에 취업하는 애들도 있고 창업도 많이 하더라고요. 선생님은 나중에 그런 계획도 구체적이진 아직은 않아도 않지만 네. 그런 방향은 방향도? 세워놨다는 네. 생각도 드네요. 그러려면 다양한 경험을 해봐야 되니까. 지금 직장 생활 우리나라에 산다는 것 자체가 이 자체가 행복하지만 이렇게만 살면 천편일률적인 인생만 될 것 같고 선생님 되게 네. 철학자다. 한 번쯤은 변화를 줘야 되지 않을까. 맞아. 이게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지만 그 변화를 주기 위해서는 경험이 필요하고 지금까지 성공한 인생이라고 장담 못하지만 나름 좌절하지 않고 열심히 살아오게 된 그런 자양분이 되지 않았을까. 선생님 삶을 보면은 짧게 들었지만 자신감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자신감이 생각해서 하면 한 경험들이 있잖아요. 네. 앞으로도 이렇게 하면 내가 생각하는 거에 도달할 수 있겠구나를 몸으로 체득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어느 정도 이거는 좀 내가 하면 할 수 있겠다 이거는 없겠다. 제 나름대로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저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출발이 된다거든요. 그게 어떻게 되는지까지는 몰라도 된다는 가능성을 생각하고 방향을 잡고 가는 사람이랑 뭐 되겠어? 라고 생각하고 출발하는 사람은 결과는 무조건 달릴 수밖에 없잖아요. 분명히 뭐 시행착오도 있고 그게 언제 되느냐 그런 부분까지는 뭐 네. 정확히 몰라도 언젠가는 되더라고. 그거는 나도 살면서 많이 느낀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선생님 삶도 선생님 생각한 대로 다 하셨구나라는 생각이 되게 들어요. 네, 저는 만족스럽고 선생님 목소리에서도 만족감이 느껴져요. 쉬지 않고 일은 하고 있긴 하지만 네. 쉬지 않고 일한다고 하면 약간 부정적인 의미도 담겨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선생님은 이 얼굴을 못 보여드린 게 너무 아쉽긴 한데 피로감이 전혀 없어. 네. 전 수업 시간에 느꼈던 게 되게 밝은 에너지였어요. 선생님은 목소리가 약간 톤이 조금 높으셔서 네. 그런지 모르겠는데 항상 네. 그 회사 처음 들어 그때 8년 전 그때랑 지금 비교하면 제 자신도 진짜 많이 바뀌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많이 성장했구나. 많이 원래 네. 이러지 않았어요? 저는 정말 소심하고 그래요? 자신감도 없고 고민만 많고 그런 그랬거든요. 사람이었어? 네. 하나둘 제가 실천하고 네. 해보니까 자신감이 생겼고 지금 더 큰 걸 뭔가 하고 싶고 긍정의 에너지를 갖고 또 남들한테 이것도 좀 발현하고 싶고 이런 생각도 드네요. 네. 되게 멋있다. 이번 첫 경매도 그 일환이지 않았을까. 이 비용적인 부분만 생각하면 이사비나 이 낙찰 가격이나 이 모든 게 마음에 안 들었을 수도 있지만 근데 결과는 일단 가봐야 아는 거고 긍정적인 힘이 저는 더 크게 생각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하셨던 아파트 갭 투자인 네. 거잖아요. 그런 거를 생각할 여유도 어떻게 보면 저는 없었던 것 같고 그런 뭐 시기도 조금 달랐으니까 제가 처음 했을 때랑은 저는 오래된 반지하 이런 거부터 했으니까 네. 그런 거 하던 사람이니까 선생님 집을 보고 막 감탄을 한 거라고 네. 생각하거든요. 사실 아파트 하던 사람이 저거 선생님 갖고 있는 집이랑은 차원이 다른 집이라고 네. 생각은 들긴 하는데 맨날 빨간 벽돌에 반지하 하던 사람 막 습기 곰팡이
곰팡이 네. 이런 집을 보다가 그 집을 보니까 아 이게 튼튼한 집이구나. 네. 이거는 고생시킬 집이 아니구나 네. 라는 거를 느끼게 된 것 같고 저도 그런 사람들이 좀 꺼리는 거 네. 사람들이 하라고 하는 주류의 부동산을 한 게 아니고 제가 생각하는 방향에서 나는 성견지명이 있고 남들보다 생각이 더 넓고 뛰어나서 뭐 그런 집을 했다기보다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이 그 돈으로 그거밖에 할 수 없었던 것 같고 그거를 하지 않으면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그걸 꾸준히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출발을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가만히 있는 거는 더 안 좋은 결과가 삶에 벌어질 거라는 그 두려움 때문에 사람들은 이거를 한 게 시작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 부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근데 선생님도 보통 사람은 아니구나. 아, 여기 나오시는 분들이 너무 대단하셔서 선생님도 근데 뒤지지 않는 그런가요? 사람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저는 제 인생의 한계를 좀 진짜 극복하고 싶은데 그게 뭘까 지금도 고민이 많이 하고 있고 그 한계가 뭐 경제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뭐 지식이 됐든 뭐 교양이 됐든 뭐가 됐든 좀 넓혀가고 싶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지금도 되게 넓어 보이네요. 아 그럼 콜센터랑 알바를 할 정도. 약국 알바 보통 많이 약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 됐겠네. 그죠? 이름 정도는 그냥 어느 정도 아는 어. 효능까지는 모르겠지만 네. 영양제 이런 거 살 때 선생님한테 좀 물어봐야겠다. 아닙니다. 선생님이 하고 싶은 뭐 사업이나 아까 뭐 창업을 약간 언급한 것 같아가지고 네. 선생님도 그런 생각이 좀 있어요. 계속 정년까지 회사 다니겠다는 생각은 없고 회사를 다니겠다는 생각은 없고 어. 죽을지언정 뭐라도 하고 싶다. 뭔가 내 거를. 내 거를 좀 하고 싶다. 근데 선생님은 재능이 많으니까 일단 언어의 장벽은 없으니까 언어 쪽을 살려볼까. 그래서 가이드 알바를 했던 게 그래서 제가 사실은 관광 통역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시험을 준비해서 그쪽으로 나가볼까. 아니면 중개사 시험을 내년부터 준비해서 그쪽으로 가볼까. 또 고민을 하고 있네요. 그래서 제가 사실 아르바이트 했지만 중간에 또 남는 시간에 내일 채움 카드라고 해서 직장인들 그 와 교육 진짜 받으시니까 알뜰하게 그런 것까지 다 찾아 먹었네. 바리스타 어. 강습도 들어보고 진짜 별거 다 바쁘게 했거든요. 살았다. 그래서 제 사실은 그냥 바쁘게 돌린 것 같아요. 굳이 어. 이렇게 안 살아도 되는데 근데 저는 노는 그래, 거를 그러네. 모르겠고 오히려 남들 드라마 보고 영화 보고 저도 영화를 보는데 막 크게 막 재미가 없더라고요. 바리스타 커피 내리고 커피가 그런 게 재밌더라고요. 차라리 더 재미있는 네. 거구나. 뭔가를 새로운 걸 배우는 네. 다른 경험을 네. 한다는 게 더 재밌다는 생각이 드네. 물론 이제 하트를 이쁘게 못 그렸지만 아. 근데 커피도 내려보니까 남들 맨날 내려주는 것만 먹다가 좀 먹어보니까 그것도 다르더라고요. 그것도 커피의 세계도 제가 맛만 봤지만 생각보다 깊고 네, 하려면 그러니까 뭐든지 끝이 없겠더라고요. 겉으로 보기에는 내리나 보다 싶은데 그것도 급수가 있어서 2급까지는 땄지만 2급은 그냥 웬만하면 다 따고 컴퓨터 수업도 들어보고 근데 컴퓨터는 저한테 좀 안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든지 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시행착오를 두려워하면 안 될 것 같고 시행착오를 두려워하면 제가 기회를 많이 잃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아파트 처음 분양받았을 때도 부정적인 생각만 있었고 리스크를 지기 싫었다면 맞아. 선생님도 그때 부동산이 네. 뭐 조금 올라가고 있었지만 그때 가격 자체로는 싼 가격은 아니었어요. 큰 돈이잖아. 이 김포? 네, 더구나 지금은 뭐 김포였고. 괜찮아 보여도 네, 그때 당시에 김포라면 시골인데 이거 맞아요. 거기 옆에 막 논밭 있고 지하철도 이런데 없었고. 그러네. 네. 이런 데를 그냥 3억 5천을 산다? 시세보다 오히려 약간 비싸게 분양했거든요. 너무 큰 고민 안 하고 일단 행동을 했어요. 좀 한 네. 거네. 생각을 네. 해보니까 선생님 8년 전에 나라면 그 얘기를 한 거를 또 생각해보니까 그게 굉장히 달라진 부분일 수도 있겠네. 전에는 고민하다가 좀 멈춘 부분 행동들이 더 많았는데 가족들한테 불만은 많았고 왜 내 인생이 이렇게 됐을까? 왜 나는 일본- 원래 그런 사람이었어? 그런 부분이 있었죠. 그랬구나. 나는 일본에서 더 있고 싶었는데 난 유학생활 힘들었고 근데 긍정적인 마인드 내가 움직여야겠다. 차라리 내가 더 줄지언정 그런 게 속이 편하더라고요. 맞아요. 이것도 똑같아. 생각의 출발을 불만스러운 부분을 자꾸 찾아내기 시작하다 보면은 한도 끝도 없는 거잖아요. 그쵸? 그럼 나는 이제 부정적인 에너지가 주변에 돌면서 삶이 이렇게 부정적으로 바뀐다는 생각도 저는 조금 들어서 그럼 이 안에서 항상 얘기하는 거긴 하지만 두 가지 면을 동시에 갖고 있다고 생각해서 그 부정적인 속 안에서도 좋은 면들이 분명히 있어서 부정적인 면이 없다는 건 당연히 아닌데 부정적인 면도 있지만 부정적인 면은 그냥 받아들이고 좋은 면도 분명히 있더라. 선생님도 어떻게 보면 이렇게 생활력이 있게 생활한 거는 약간 부족했던 부분이 좋은 것만 있는 것도 아니고 나쁜 것만 있는 것도 아니고 맞아요. 약간 부족했던 부분이 저를 맞아요. 이렇게 근데 거기서 생각은 내가 취할 수 있는 거니까 네.
아, 내가 이렇게 차라리 좋은 면을 바라보는 게 내 삶에는 훨씬 더 영양가가 있구나라고 생각을 좀 하게 된 거고, 나의 장점을 극대화시킨 다음에 아, 나는 돈을 좀 벌어야 되는 상황도 있지만 또 생각해 보니까 나는 새로운 걸 배우는 걸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거를 정확히 잘 적용을 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네, 선생님 삶의 패턴이. 네, 그래서 경매도 참 입찰장 그러네. 가서 그거 재밌잖아요. 재밌더라고요. 좀 오프라인이긴 한데 그리고 그렇죠. 사람들 분위기도 있고 맞아, 그 맞아, 판사님이 뭐 맞아. 선언 맞아. 같은 걸 하시고 그런 하나하나가 흥미롭고. 선생님 삶에서는 어떻게 보면 도전한 부분이 되겠네요. 어떻게 보면 아파트는 분양권 네. 위주였으니까. 분양권 위주였고 그냥 일반 매매였고, 그리고 사실 뭐 요즘에 아파트 많이 산다 해도 이게 솔직히 평범한 직장인들이 집 한 채 사기도 쉽지 아, 않고 그렇죠. 대부분 안 하거든요. 아, 근데 더구나 경매까지, 더구나 이 빌라를 한다는 거는 진짜 드물다고 보거든요. 물론 그렇죠. 이제 선생님 수업하시는 분들은 여기 대단- 오시는 다 대단- 분들은 다 진짜 특이한 사람들이야. 다들 수업 진짜 드물거든요. 그러니까 맞아, 저도 맞아. 솔직히 선생님의 수업에 유튜브 안 지금 꽤 됐거든요. 거의 한 3년? 아, 그랬구나. 근데 진짜 고민 많이 했거든요. 어. 할까 말까, 언제 신청할까? 아, 그랬구나. 딱 연금이 좀 그때 들어왔고, 그리고 네. 마음의 결단이 섰고 해서 어, 그때 해보고 해봐야겠다. 그때 생각을 해보는 네. 것도 좋겠다 생각한 거구나. 네. 이게 또 낙찰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겠고, 그렇죠. 소액 투자라고 하지만 돈이 어느 정도 필요한 건지 잘 모르겠고, 물건도 찾아보고 임장도 다녀보고 해보니까 그러고 나서야 이 얼마가 들어가겠다는 걸 맞아, 알겠더라고요. 맞아. 물론 이제 엑셀로 사전에 선생님 알려주신 그렇죠, 그렇죠. 얼마 들어가고 수익률 얼마 나고 이것도 있겠지만 돌아다녀보고 부동산 물어보고 이게 하나하나가 다 공부고, 이게 누가 시켜서 한 게 절대 아니거든요. 저는 여태까지 고등학교 다 시켜서 한 공부를 했고 사실 우리나라 사람은 다 그렇다 생각하거든요. 맞아. 근데 이 경매도 제가 선택한 거고 맞아. 움직였고, 저는 사실 이거 정말 좋은 공부였고 아. 이번 빌라 임대까지 해야겠지만 이걸 끝으로 안 하고 또 새로운 물건 도전해서 저는 반지하 낙찰되면 어떨까 이런 것도 좀 한편으로는 반지하 하더라도 저런 반지하를 해야 돼. 아 저기는 반지하는 없었잖아요, 저 건물에. 저런 반지하가 있어. 저런 걸 나는 꼭 찾아냈으면 좋겠어요. 선생님 얘기하니까 되게 공감이 되는 게, 나도 어떻게 보면 반지하 이런 거 고민을 너무 많이 하고 만약에 했으면 못했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걸 접근을 못하는 가장 진입 장벽이 높은 게 결국에 출구거든요. 매도잖아요. 네. 아파트는 상대적으로 지금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길게 보면 오를 거야 이런 사람들 많고, 그거는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알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빌라에 대해서는 그게 답이 안 나와. 그쵸. 그리고 스타트 특히- 자체가 힘들어요. 보이는 것 자체가 외관에서 외관 주는 자체가 이거 하는 것 자체가 불편함도 불편함이 있구나. 있죠. 아, 출구 생각하기 전부터 그렇구나. 이미. 출발이 그거구나, 네. 첫 번째가. 근데 저는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맞아. 오히려 맞아, 일반 맞아. 서민들이 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렇죠. 근데 오히려 더 안 하니까 저는. 그렇죠. 다들 강남이나 뭐 좋은 아파트. 저는 솔직히 한국의 집값은 안 비싸다고 생각해요. 아파트만 보니까 비싸지. 저 솔직히 그러네. 맞네. 맞아. 빌라 아무리 포천이라 해도 이 정도 컨디션에 그렇죠. 7천만 원이라는 건 저는 진짜 싸다고 생각하고. 말도 안 되는 거지. 사실 싼 건데 빌라를 아무도 안 사고 그냥 전세 투자만 좀 하고 그러니 저는 사실 이 빌라 다른 동에 4층도 몇 번 나왔더라고요. 경매로? 이 빌라들이. 어. 근데 그 6년 전, 7년 전에도 감정가가 똑같아요. 근데 그 사이 모든 건 다 올랐는데 그러니까. 진짜 감정가를 보수적으로 보는 거 말이 안 되는 거지, 네, 사실. 저는 뭐 모순이 아닌 사연은 없겠지만 어느 나라든 그렇죠. 맞아요. 저는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네. 모순이 좀 많다고 생각해요. 서울도 빌라는 싸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요. 빌라에서 조금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신축 빌라는 덜한 네. 것 같은데 9억들은 분명히, 서울은 그래도 약간 부각이 된 것 같고 네. 확실히 수도권은 엄청 싼 거 맞아요. 네, 별로. 말도 안 되게 싼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수익률이 나는 거지. 수익률이 원래 나오는 게 이상한 거라고 네. 생각하거든요. 이 수익률이. 맞아요. 뭐 한두 평짜리 뭐 원룸도 아니고. 그렇지. 이런 수익률이 나오는 것 자체가 아직 기회가 있다는 거고. 그럼요. 우리나라는 저는 솔직히 부동산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미국이나 다른 나라, 일본만 가도 기업들이 부동산을 운영하거든요. 맞아. 주거들. 서민들이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끼어들 틈이 없는 틈이 거네. 없어요.
근데 지금 자본력이 아예 안 되죠. 전세도 없고 아. 월세는 비싸고 괜찮은 물건들은 이미 큰 회사들이 갖고 있고 중개 거래도 그 회사를 통해서 거래하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선생님 지금 약간 전문가 같아. 저도 거기 살아봐가지고 그렇구나. 일본도 일본도 그래요. 그리고 뭐 보험 개인이 이렇게 할 수 있는 데가 그런 데가 별로 없어요. 없구나.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도 이 정도의 수준, 경제 수준에서 이 정도의 규모에서 과연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와. 선생님 수업 일본 유학파가 또 이렇게 얘기하니까 저는 되게 신뢰가 간다. 꼭 일본 아니다. 다른 나라를 가도 마찬가지고. 옛날부터 궁금했던 네. 게 일본은 도쿄라고 하는 데가 좀 네. 크잖아요. 그렇죠. 포천도 그 정도 거리면 도쿄라고 해? 그 도쿄 정도 자체가 워낙 커서 네. 도쿄에서도 완전 외곽, 진짜 막 외곽지라면- 숲이 있고 막 그런 데는 어. 도쿄보다 조금 더 가야 될 수도 있지만 도쿄라는 게 사실 25개 구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시가 또 한 10개가 있거든요. 네. 그게 하나의 도쿄 도라고 보거든요. 네. 사실 엄청 큰데 우리나라의 수도권이 60, 70% 정도를 도쿄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우리나라로 치면 한 어느 선이에요? 예를 들면 뭐 한 수원 정도까지 뭐 북쪽으로는? 그럼 북쪽으로는 북쪽으로는 뭐 파주나 포천도 뭐 되겠네. 포천 일부나 포천 정도까지는 약간 걸릴 수 네, 있겠네. 포천, 선단동까지 선단 걸리겠네. 정도까지는 거의 그 정도권이지 않을까. 다만 이제 일본은 지하철이라든가 철도가 워낙 잘 돼 맞네. 있으니까 맞네. 우리보다는 조금 더 가깝게 느껴질 거고. 근데 거기도 저 포천 그쪽이 7호선 생긴다고 네. 거기 대신대 맞아, 바로 맞아. 앞에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생기면 역시 조금 선생님 집 더 사니까 김포 골드라인도 뚫리고. 진짜 우여곡절 많았는데 그러니까. 예, 그럼 그러니까- 좀 지나면 GTX도 뚫리겠지. 그렇죠. 모르죠 뭐. 네, 모르지만 네. 네. 그래서 그러면 그건 다 모든 재화에 다 가격이 반영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철도라든가 그런 게 주변의 인프라도 바뀌고 단순히 철도만 들어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특히 아예 없던 데서 들어가는 건 또 천지 차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눈빛이 좀 달라졌어요. 이런 걸 관심이 많아. 오히려 비어 있고 허름해 보이고 그러니까. 거기에가 좀 더 자극이 생기면 모멘텀이라고 하죠. 그런 게 생기면 충분히 적은 돈으로 큰 수익을 볼 수 있고 맞아요. 최소한 손해는 안 볼 수 있다. 그게 네, 핵심이지. 최소한 뭐. 손해. 그게 뭐 진짜 지하철이 언제 네, 안 들어올지 될 수도 모르겠지만 결국에 방향은 잡혀 있는 거고. 네. 이 집도 취약점은 팔지 못한다는 네. 취약점을 받아들인 거잖아요.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그거 대비 좋은 점들을 선생님도 크게 본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이걸 오래 갖고 가다 보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게 좀- 거잖아요. 네. 저도 아까 말하려는 게 그런 거였어요. 이거를 내가 처분을 어떻게 할지를 만약에 생각하고 했으면 저는 당연히 못했을 거고 그런 부분 때문에 저는 사람들이 우려랑 걱정, 부정적인 시각들이 많았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그거를 생각할 여유가 없었거든. 그거 생각하면 나는 그냥 꼼짝마야. 네. 불안불안한 회사를 계속 다니고 있는 게 더 불편하다는 생각 때문에 어쨌든 그거는 생각 안 한다기보다 약간 밀어놨더니 저도 투자한 지 뭐 10년이라고 말하는데 뭐 10년 동안 내가 계속 막 전념하면서 그것만 파고 이게 아니잖아. 네. 회사 하면서 잠깐 한 게 네. 뭐 연속적으로 10년 동안 했다는 거지 뭐 10년이. 근데 그걸 그냥 오래 갖고 있었더니 어떻게 네. 보면 개발이 그러니까요. 하나둘씩 나오는 게 신기해요. 실제로 지금 나타나고 있고. 그러니까요. 네. 오히려 이런 생각까지 드는 거예요. 선생님이 아까 모순이라고 얘기했잖아. 나도 세상이 완전 모순 모르겠어요. 한국이 모순이 많다. 나는 모든 세상에 나는 가보진 않았지만 결국에 그 모순을 공략한다는 생각도 네. 요새 되게 많이 맞아요. 들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사람들이 꺼리고 불편한 거 거기에 더 돈이 있고 기회가 맞아요. 있고 값진 보물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요새 되게 많이 하거든요. 네.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하면 맞아. 그게 좀 꺼리고 힘든 거라도 거기서 결과가 나오는 거고 그 부분을 대부분 좀 생각하기 싫죠. 힘들고 좀 밀어넣고 뭐 남들 좀 뜨는 거 뭐 온라인 뭐 그러니까. 하는데 저는 부동산 경매 투자가 솔직히 직장인들이 하기에는 적은 돈으로 한번 해보고 이걸 뭐 사업으로 연결시킬 수도 있고 아니면 그렇죠. 그냥 투자로만 할 수. 그리고 직장을 다니는 것도 좀 더 자신감 있게 좀 더 긍정적으로 맞아. 다니게 할 수 있는 것도 맞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더라고. 네, 그렇게 돼요. 오히려 그러니까 꼭 회사를 안 다니고 이런 거 떠나서 좀 더 내가 이런 것도 해봤다. 그러니까 잘하는 선생님이 것까지만. 분명히 부수입이 좀 있잖아요. 어쨌든 주말 알바하면서 부수입이 네. 있은 지가 꽤 된 거잖아. 쉬지 않으니까 육체적으로 네. 힘든 건 있겠지만 회사 업무에 한해서는 심리적인 안정감, 편안함이 더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진짜 약복 취업하면 아예 5일 전일, 7일 전일제 하면 네, 되니까 그러면 되는 거고 옵션이 하나 생긴 거지. 옵션이 하나 어떻게 보면. 생겼고 아 내가 이런 것도 할 수 있었구나 라는 부분을 좀 돌아보게도 되고 어느 한 거에만 너무 집착 안 해도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맞아.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박봉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고 그런 걸 할 수 있는 여기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감사하죠. 왜냐하면 이렇게 할 수 있는 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많지 않다고 보거든요. 저는. 네,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특히 아시아에서. 저도 나름 다녀봤지만 저 대만도 가보고 이 정도로 아, 그래요? 잘 돼 있는 나라는 저도 꽤 많이는 안 가봤지만 나름 그래도 네, 괜찮은 나라고 막 어. 부정적인 얘기가 많잖아요. 맞아, 맞아. 흑수저니 뭐. 근데 그거 말할 시간에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고 그리고 어차피 보통의 사람들은 무리를 할 수가 없어요. 무리를 하기 전에 이미 두려움에 떨기 때문에 그거를 해보고 그 저는 빌라도 설령 물건을 좀 이상한 걸 봤더라도 그거는 깔고 있는 거고 돈이 그렇죠. 들어가는 거기 그렇죠. 때문에 전혀 실패는 아니실 거고 저는 반대를 안 받아봐서 모르겠지만 선생님 영상도 그렇고 긍정적인 부분을 많이 받고 갔고 이번에 네. 빌라 시작까지 했고 또 저는 사실 지금 계속 물건을 찾아보고 있지만 또 그래요. 하고 계속 이어가고 싶습니다. 네. 지금 시간이 또 막 훅훅 지나가네. 그렇죠. 너무 많이 선생님 지나가네. 또 말이 진짜 적은 편이 아니야. 맞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 얘기 들으면서 와, 많이 배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 진짜로요. 아 그냥 나보다 조금 나이 어린 친구고 뭐 알바 좀 하면서 회사 다니셨나 보다 했는데 와 선생님한테 진짜 많이 배웠다는 생각이 들고 선생님이 외모와 말투에서 봤을 때 아 그냥 부드러우신 분이구나 했는데 누구보다 강한 분이었구나라는 생각이 오늘 되게 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좋은 평가를 아 진짜요? 해주셔서 아유 진짜요? 그런 얘기를 좀 그런가? 듣죠? 아유, 많이 못 드셨네. 내가 지금 하는 일도 귀중한 일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되게 들어요. 이런 얘기를 어떻게 들어? 이렇게 가까이서 편하게. 저야말로 이렇게 이런 기회가 아유, 있어서 진짜요? 네, 정말 좋은 수업을 들었고 네, 앞으로도 투자를 이어가고 있겠습니다. 선생님 못 나눈 얘기는 선생님의 두 번째 집에서 또 우리 한번 만나서 얘기하면 또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선생님 집도 이렇게 공개해 주시고 선생님 삶에 대한 경험까지 같이 우리 구독자분들하고 나눠주신 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고 저는 또 내일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작가 반지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기 내려주면 될까? 네.